네, 반갑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비명이 나올 만큼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쳐버린 시장이죠. 자,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대체적으로 투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마진콜을 당하기 때문에 돈을 더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팔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미쳐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고, 외국인들은 일단 소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기관들이 거의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 지금 뉴스 속보를 확인하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그리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해소가 되어야지만 주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론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다시 탄핵 소추안이 나온다고 했죠. 아마 이번에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도 좀 있고요.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되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시점부터 주가 반등 나올 테니까 그때부터 전략을 새로 짜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분들만 보합세를 좀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일괄 매도나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기 시작하면, 원래 이제 이 자금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빼낼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씁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8% 하락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근데 양반이에요. 코스닥은 5%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밀린 형태였고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눈꼽만큼, 코딱지만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본다라면은 주가 반등이 지금 당장은 조금 소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된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2300포인트도 지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든지 간에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망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위기감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해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밀렸습니다. 이거 뭐 개인들이 다 집어 던졌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즉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 수 있겠지만, 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즉 문제의 해결은 지금 여기 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있었던, 즉 과거의 수준까지 돌려야 돼요. 즉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700에서부터 지금 620까지 떨어진 부분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700포인트 회복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 일단 70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50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시점부터는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략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1.29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팔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가 있었는데 1% 상승입니다.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런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자, KB금융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떨어지는 형태 나타나고 있죠. 얘들은 낙폭이 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려아연은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2.53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요놈이 오늘 그래도 가장 히어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고 뭐 그런 형태고요. 뒤로 가면 전멸입니다.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다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시면 뭐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전멸입니다. 코스닥은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거 없이 올라간 게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루닛 이건 올라갔는데 요거 나머지 뭐 그냥 뭐 안랩 이런 거 올라가죠. 안랩. 네. 정치 테마주죠. 이런 거 올라가면 뭐 지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올라간 게 뭐 동신건설 이런 거. 네, 이재명 관련주에서 상한가 가버려.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 간 이유는 뭐 뻔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출국 금지, 그다음에 긴급 체포 검토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정책들은 일단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되는 부분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상황은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은 확실시되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기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은 조금 올라와서 65개입니다. 아까는 60개도 안 됐어요. 근데 65개 상승이고요. 870개 하락입니다. 미쳐버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개네요. 121개. 그 다음에 65개 더하면은 186개인가요? 186개 종목이 오늘 상승, 200개도 안 되네요. 상승 종목이 200개가 안 됩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군요. 1553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상한가가 14개나 나왔어요. 많아요. 네. 거래소 쪽에서는 5개 나왔고요. 상한가 종목은 또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몇 개가 빠진 겁니다. 2400개 이상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인 거죠. 2410개, 13개, 2413개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 그냥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죠. 낙폭도 상당합니다. 네, 오늘 상승 포인트 보시면 상한가 종목들 많아요. 많은 편인데 대부분이 뭐다? 네,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은 썩 좋지 않고, 뭐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이 계엄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폭락에 대한 부분이 오늘 사실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한 종목의 숫자도 제법 많은 편이죠. 다 정치 테마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버스 쪽 있는 모습들이고요. 65개나 상승했지만 ETF 인버스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이 ETF 쪽이었다라고 ETF가 아니라 테마주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뚝뚝 떨어집니다. 상승 포인트 뚝뚝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1.73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ETF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 정도 올랐을라나 싶습니다. 그 정도 부분이고, 하락률 보시면은 끔찍합니다. 네, 엣지 파운드리는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게 어디까지냐면요.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네, 지금 10%가 넘는 종목이 벌써 200개 정도 되는 거죠. 200개 넘었고요. 9%까지 보면은 네 400개 이상이네요. 네, 아이구야, 이런 9.5네요. 9.5. 네, 9.5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니 서킷 때도 이 정도는 안 나왔잖아. 근데 마이너스 9.5예요. 9.5. 와, 이게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요. 예전에 리먼 사태 때인가요? 뭐 그때는 상한가 제한폭이 14%였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 어쨌든 9.5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네, 9% 이상 빠진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까 1.7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늘 한 8% 정도, 네, 계좌, 네, 그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8%.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상당폭의 어떤 하락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ST7을 보면은 네,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대형주 ST7 쪽에서는 많이 밀려야지 한 2% 밀렸거든요. 한 2% 정도 되고 나머지 것들이 지금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 것들 올라온 거 뭐 한국엔 컴퍼니 요거 그때
요것도 많이 내렸다고 한 부분이 요런 거 정도밖에 없어서요. 올라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0%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워낙 아시죠? 네, S7 쪽에 비중이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안정화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밀려도 계좌는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오늘 3, 4%는 밀렸을 것 같은데, 네, 3% 이상 한 4%까지 안 나오거든요. 3% 정도 밀렸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요. 미쳐버린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3에서 4%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낙폭이 한 3에서 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좌 평균은 오늘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네. 계좌가 마이너스 8%. 이거는, 이거는,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정도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는 4% 정도, 네, 4% 정도 잡힐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개인적인 힘이나 뭐 그런 걸로 예측, 뭐 이런 걸로 불가능한 거죠. 계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한 부분도 부결을 이렇게 정족수 미달로 예측하시는 분도 있으려나요? 네, 근데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불확실성의 지속성도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가 이제 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가 피해를 덜 받게, 최대한 덜 빠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삼성전자 1,300억입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투신권 매수가 있나요? 네, 투신권 매수, 연기금도 매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 쪽은 오늘 1,300억 순매수, 그 다음에 하이닉스, KB금융, 네이버 등등등을 해서 시총 상위 쪽으로 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매도는 레버리지나 이런 쪽 시장 관련한 종목군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하이닉스가 1,300억 순매수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원래는 순매수였는데 늘어나가지고 700억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 LG화학, 하나금융지주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진행이 좀 됐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그냥 뭐 박살난 상태고 뭐 6, 7% 정도는 기본인 것 같아요. 종목들이 6, 7% 기본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네. 자, 이 상태를 우리가 기회로 좀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회를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기회를 삼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고,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오늘 저녁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네, 꼭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은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유튜브 저녁 9시에 진행되니까 오늘 저녁 방송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들을 네, 현명하게 구축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빠른 반등을 기원합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따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